여러분, 오늘 우리 9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9주차 두 번째, 18번째 수업인데, 18번째 수업이 아니라 18번째 성장의 마디, 지금 많이 올라갔죠? 18번째 이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시간이고, 18번째 이 성장의 디딤돌을 올리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하는 내용은 내가 아주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이 정성껏 작성해 준 콘텐츠, 스토리 콘텐츠를 한 줄 한 줄 정성껏 다 읽어보고 음미하고 되새김하고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스며들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걸 잘 소화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우리 학기가 더 의미 있게 해서 평생 우리 삶을 알차게 채우는 그런 실력, 에너지가 되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어떤 학생 중에서는 이 성장의 디딤돌을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일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자취하는 집의 뒷산에 올라가서 이런 돌을 하나 구했다. 이제 그런 내용 됐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고 또 베트남 학생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이다. 그런 자세 좋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대인으로 성장시키려는 의지를 많이 보였다. 그래서 내가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좁게 가두지 않도록 대인이 되는 노력이죠. 대인이나 이런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자세 자체가 이미 대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기가 끝나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동영상이든 강의실이든 만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함께 2020년 2학기에 계명대학교에서 이 공부한 이게 소중한 힘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이 공부했던 이 뉴스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뉴스메이커, 대인으로서의 사람됨, 에일의 자세, 강금옥장, 호리천리, 이런 것들이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10년 뒤에도 2020년을 돌아보면 그게 더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바로 그런 거야말로 진정한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자,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상 기계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동영상으로 뭘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를 가슴뜨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구체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요.
살아있지 못하다. 동영상이 아니라 사영상일 수 있어요. 죽음. 동이 아니라 동은 생이죠. 생.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여러분 30년 뒤에도 오늘 이 순간이, 오늘 같이 공부한, 이번 학기에 공부한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몸 속에서 살아 꿈틀거릴 때 그게 진짜 동영상이다. 이것은 강의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동영상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과 함께 우리 삶이 이어지는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의 피 속에 그게 살아 꿈틀거리느냐, 심장의 박동처럼 그렇게 될 때만이 동영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을 보고, 여러분은 동영상으로 나를 보고 있고 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본다는 게 육안이 아니라 심안, 해안, 심미안 이런 그 눈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봤을 때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지금 2020년 가을, 이 깊어가는 가을, 이게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영상으로 재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이런 동영상 기계나 수업에서 이걸 넘어서서 진짜 실존적이고 주체적인 동영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영상의 개념을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이 아주 나에게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두근거림, 심장의 두근거림, 그 박동, 심장의 박동이 정말 내가 뛰는 이 몸을 가진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호감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 심장도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뜻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해본다면, 동영상의 진짜 동영상은 생영상이 됩니다. 생영상. 우리 삶, 우리의 인생의 영상은 이미지죠. 그 이미지가 굳어있고 쪼그라들고 박제되고 뻔하고 이래 되는 것은 동영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이라는 말을 쓸 때도 생영상의 차원이 되지 않으면 동영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가 나를 보고 하는 것처럼 내 눈이 카메라예요. 내 눈이. 내가 지금 현실을 보고 하는 게 뻔하고 식상하고 거저거로 가람하고 진부하고 낡은 그런 눈으로 보면 내 이 눈의 렌즈라는 게 동영상을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눈이 된다. 죽은 눈. 자,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수업, 영상이 넘치는 시대죠. 동영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영상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인의 차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동영상의 의미도 이제 좀 더 깊고 넓고 높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걸 하면서 오늘 공부를 제가 걸어오니까 낙엽을 밟고 왔는데, 낙엽이라는 게 우리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낙엽이라는 것도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지난 강의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무가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나무는 뭐 이렇게 어디 이동을 해서 들어가서 겨울을 곰처럼 자고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옷을 더 입고 할 수 없는데, 낙엽 이파리를 떨어뜨림으로써 수분을 조절해서 이 겨울을 나야 내년 봄을 기약할 수가 있는 거죠. 싹을 틔울 수 있는 건 겨울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나무의 절실한 주체적인, 나무의 실존적인 그런 노력이다. 그 노력의 어떤 과정이 낙엽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낙엽의 의미가 훨씬 달라지고, 나무라는 사물을 보는 그 관점도 내년의 새싹을 위해서는 이렇게 낙엽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 나무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를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고 해서 기말고사 할 때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문장부호 이런 그 따옴표, 쉼표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내용도 새롭고 비문이 되지 않는 그런 완성도를 높여서 평생 그 실력을 닦아가야 된다, 쌓아가야 된다, 채워가야 된다. 우리의 공부는 그것을 위한 아주 소중한 동기, 계기가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일회적인 뻔한 파편적인 그런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평생 유효기간이 평생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내가 그때 대학생 때 이런 뉴스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이런 걸 자강불식, 고리천리, 강거목장, 에일, 향상심 이런 어떤 그 토대를 잡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게 점점 빛을 이렇게 태양처럼 달처럼 빛을 비추는 이제 태양과 달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친구다. 친구.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물. 여러분들 글의 시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글시체가 아니라 글시체. 죽은 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글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떠돌이 글 짜집게 해서 백날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역시 내한테 뭔가 축적된 쌓인 게 있고 그걸 끌어내는 그 내용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게 바로 뉴스죠. 그럼 그것을 이제 좀 따듬어서 좀 간결하게 장황하지 않게 간결하게 해서 다른 사람과 교감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글쓰기를 억지로 무슨 기술 배우듯이 기교 배우듯이 하면 완전 거꾸로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의미가 더더욱 없다. 그런 위력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낀다면 이 글을 내가 중간고사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사람은 부모 형제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다. 내 자신. 그게 바로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대의 차원이고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 죽은 글을 쓰지 않도록. 죽은 글을 쓰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얼굴이고 죽은 몸이에요. 행시주유.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다. 그 다음에 뉴스 공식. 개가 사람을 물는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는 뉴스다 하는 것은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대체로 개가 사람을 물는 유주얼한 좀 보통 평균적이란 말이 뜻이죠. 그냥 이렇게 이 통념적인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안 된다. 묻혀버리면 안 된다. 거기서 1mm, 1g이라도 조금씩 부가가치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장이죠. 그 다음에 금요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금요해. 2500년 전에 공자가 제자에게 어떤 제자가 학생이 여러분들 같은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본받고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대인 그때는 이제 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군자는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대인이에요. 대인은 지금 쓰죠. 많이 써야 되고 대인도 많이 써야 돼요. 우리 사회에 대인이 좀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대인이 돼서 하면 세상을 바꾸는 탓하고 이런 거 하지 않죠? 끊임없이 뉴스마인드, 비욘드 끊임없이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대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통과 공감도 다 할 수 있겠죠. 좁지 않으니까. 금요일 너는 지금 너는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해보지도 안 하고
나의 잠재력의 능력,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먼저 가두어 버린다. 요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제자도 지금 역사에 남아있는, 역사에 남아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이 삶이 중요한 거죠. 바로 오늘 여러분들 만난 이게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게 하나의 점과 점이 모여서 우리 전체의 어떤 삶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한 점이라는 게 오늘 만나서 같이 보면 이 한 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에 여러분들 공자라는 사람이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자의 삶은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 생명력, 동영상으로 우리 몸속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공자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의 공부 노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학상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학상달. 본인이 그리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제자가 자기를 좁게 가두니, 금요획, 너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다. 라는 진단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학상달. 하라는 것은 낮다 이런 뜻이죠. 낮다, 좁다. 그다음 상이라는 것은 높다, 넓다, 깊다. 이런 높은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 상 이런 글자 아시죠? 하상. 그래서 하는 소의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대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의 차원에서 좁은 차원에서 소인에서 대인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즐거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공자가 지금 우리한테 동영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하학상달의 자세, 여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즐거움을 느끼겠죠? 누가 소인으로 살다가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에서 대의 차원으로 점프를 하고 싶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은 어떤 이 자세. 한 학생은 그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런 비유는 좋은 비유죠. 그래서 하학상달의 자세,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기 고민이죠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억할 날이 많은데, 우리가 생일, 모난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할아버지 가깝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이런 날도 있고 기념할 날이 많죠. 10월이 가기 전에 내가 지난 시간에 말을 못했는데 중간고사 때문에 우리가 10월 26일 이 10월 26일이 무슨 국경일 같은 이런 한글날 같은 그런 날은 아니에요. 그런 날은 아닌데 10월 26일은 며칠 전이죠. 오늘이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인데 이틀 전에 1909년 111년 전 1909년 10월 26일이 무슨 날을 하면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한 날이에요. 그게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우리가 오늘 공부를 안중근 의사와 함께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으로 우리가 역사의 인물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그게 되지만,
정말 우리의 그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사람 중에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를 110년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 돌아오게끔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잠깐 이야기를 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지금 우리는 이런 짙어가는 깊어가는 가을을 여러 생각 속에서 대학생으로서 공부도 하고 또 지금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더 넓고 깊게 좁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는가 하면 해야 되는데 안중근 의사의 11.6 저 하얼빈 을거를 나는 그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측면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게 중요하죠. 그냥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한 날이고 기념하고 서울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기념 행사를 하고 이런 거는 뭐 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수업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를 말하면은 그게 그 이 수업하고 그쪽 컨셉트가 맞도록 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안 의사의 삶, 특히 그 피날레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불꽃 같은 그 상황을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거죠. 검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데도 나오지 않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10월 26일 날 그 의거를 한 다음에 11월, 12월, 1, 2, 3 딱 5개월 지난 1910년 3월 26일 날 이제 사형이 됐죠. 근데 안 의사는 그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게 일본의 치졸한 그런 행태들이죠. 있을 수 없는 그 뭐 치졸하다보다 더 센 표현이 필요한데 그 아주 그 이 소인배 치졸한 그래서 두려워했는지 죽은 다음에도 두려워했는지. 근데 우리 안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110년이 지나도 우리 살아있죠.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 길고 짧다는 것, 그걸 어떤 차원에서 보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90살까지 산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20살까지 산다고 해서 반드시 짧게 사는 건 아닙니다. 아는 사는 30살쯤 됐죠? 29? 30? 근데 저렇게 그 뭐랄까 그 정말 좀 훌륭한 영혼이라고 할까?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지금의 삶에 도움이 하기 위해서 나는 아는 사의 그 태도와 행동 능력을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만 이렇게 받기 쉬운데, 내가 저번 시간에 최지만하고 한은주 여의사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축적의 과정, 그 축적의 과정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삶과 연결할 때 내 실력이 된다. 근데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과실만 까먹을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항상 그 과정, 축적, 쌓임, 축적. 이게 없으면 껍데기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9월 개강한 이후에 내가 같이 열심히, 부족한 게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축적 자체가 표현이에요. 내 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My life is my message라는 말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내 몸은 이미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방식이 내 몸에 이미 축적되고 있는 걸 이제 말과 글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표현의 아주 규칙, 문장 부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무 또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고 장하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강거목장 차원인다. 거꾸로 해서는 안 되고 좁은 데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축적. 이 축적의 과정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근데 느닷없이 이 또 잃어버리면 오는구나. 가서 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늘 흐리 메어 쓰듯이 해가지고는 이 세상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뭐 아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면 검색도 하고 하면 되지만 나는 여기서 뉴스 마인드와 비욘드 마인드로서 안 의사의 삶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하면 일단 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저격하려면 이게 빗나가면 안 되니까 적중을 해야 된다. 적중을 해야 돼. 저격이 되잖아요. 적중을 해야 되지. 총을 아무리 쏘는데도 안 맞으면 딴 사람이 맞고 이렇게 하면은 헛일이지 않습니까? 적중해야 되면 총으로 해야 돼. 달라들어서 멱살 잡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달라들 총으로 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사격 솜씨도 좋아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특히 하얼빈역에 내린다는 그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겠냔 말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지적인 측면 이런 심지도 굳게 맞닥대야 된다. 근데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이토 히로부미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이런 헐렁한 생각으로서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안 의사가 그 당시에는 이 독립운동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어정쩡한 좀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보내고 있다가 안 의사가 이 블라디보스톡인가 그 연해주 러시아 거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로서 이렇게 좀 독립운동을 많이 후원했던 분이 있었는데 최재형이라고 그분이 이 대동공보라 하는 조그마한 우리 이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거기에 안 의사가 좀 글을 썼다는 게 일종의 기자죠. 그 당시에 기자 역할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이렇게 어정쩡한 날에 이제 대동공보에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대동공보에 이렇게 들르게 되었다. 들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때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이 신문사가 크든 작든 뭔가 이게 좀 정보를 모으는 어떤 상황을 아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서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가 언제 하얼빈에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가 없었다면 물론 안 의사가 비욘드 마인드, 뉴스 마인드 이런 말을 는 몰랐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해석을 하고 그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한 안중근 의사인데 거기서 이제 모처럼 그냥 들렀다가 거기에 이제 아마 최재형인가 그 사장부터 해서 몇 명이 같이 이제 이 국수를 먹을 수도 있는데 먹다가 야 이토 히로부미가 언제 하얼빈역에 온다고 하더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둔감과 민감 이렇게 했는데 이 감의 차원이 둔감한 차원이 있고 민감한 차원이 있어요. 둔감하다는 건 둔하다는 거죠. 감각이 죽어 있다는 거죠. 진정한 감각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한 건 뉴스에 민감하고 일상에 민감해야 돼. 그냥 오늘도 해가 뜨네 내일도 뜨겠지 뭐. 이렇게 둔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가 뜨는 것은 달이 뜨는 것은 단순히 반복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절대적인 그러니까
그때마다 의미가 생기는, 어제 떴으니까 내일도 뜨겠지.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뭔가 반복하면은 내일도 할 것이다. 요게 아니에요. 인과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태양이 떴다 가는 것은 그날의 절대적인 사건이다. 달이 뜬다는 것은. 그래 해야 민감해지는. 그래야 A일의 자세, 일상의 뜻, 일상의 뜻, 그냥 그저 그런 단순 반복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의 한결같은 당당함을 그때그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체적으로, 실존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뉴스 마인드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제하고 겉으로 보면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아나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만약 국수를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국수를 먹다가, 야, 이토 히로부모가 다음 달에 이게 하얼빈에 온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만약 안중근 의사가 둔감해서, 아, 그래요?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해가 뜨면 뜨는갑다. 말면 안 뜨면 안 뜨는갑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은,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공부도 우리의 삶, 여러분이 아니라 내부터서 마찬가지. 우리라고 했죠. 동주공제. 한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쭉 하고 있다면. 침몰해서는 안 되죠. 그게 우리 삶의 결정적인 계기나 결정적인 순간이 돼야 되지. 그냥 지리하고 그냥 하고 말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면. 그래 될 때 우리의 공부는 세월이 갈수록 내 삶이 점점 쌓일수록 더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야, 진짜 뉴스 마인드, 뉴스 메이커가 되고 싶은 의지, 공자라는 사람이 별게 아니고, 그런 의지로 자기 자신을 자꾸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한 그 대인의 자세, 이 모델이기 때문에 2500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건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죠. 바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공부가 우리 삶에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안중근 의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것도 둔감한 게 아니라 딱 순식간에 뭐가 됐는가 하면은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이 동양의 평화를 깨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런 게 반사적으로 딱 떠올라서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 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둔감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둔감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아니라 동양의 어떤 평화를 깨고 많은 삶을 파괴시킨 그 잘못된 행위, 국가적인 행위의 중심 인물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단지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아시아적 질서, 동양의 어떤 이런 질서를 생각하는 아너사의 대의 차원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총도 있어야 되죠. 그거 하려고 하면 또 자금도 있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그걸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뒤에 이런 후원자들이 있었는 거죠. 그 의지가 강해야 이제 총도 주고 사격 연습도 하고, 그 최근에 지금 우리 아너사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건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죠. 이 최재현이라는 이 분의 이 작은 신문을 하고 있는 그 분이 많이 후원을, 권총도 주고, 사격 연습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근데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또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게 장의력의 핵심이다. 스티브 잡스가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말했다는 게 그건 삶의 정직한 모습이죠. 점과 점을 연결한다는 것은. 그래, 안중근 의사의 그런 강한 의지가 한 점이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이 연결되도록 한 거죠. 근데 그냥 국수만 먹고, 배고프다 국수만 먹고, 금방 그거 참 진짜 하얼빈에 뭐하라고 놓고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냥 갚으리고 이렇게 됐으면 이런 어떤 큰 어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의사가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그 대동공고 사장 이 사람이 그런 강한 의지가 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권총도 제공해주고 연습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금도 주고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중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마음을 졸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안의사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딱 5개월 뒤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월 26일이죠. 26일입니다. 10월 26일, 3월 26일 날 순국을 하셨죠. 순국을 하실 때까지 그 리순 여순 감옥에서 보여준 그 의연한 모습이 더욱 안의사의 삶에 큰 어떤 이 무게감 그게 나이가 30살 때거든요. 30살 때면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보면 그런데 그 중에 감옥 안에서 사형이 확정돼 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 글씨를 많이 남겼습니다. 글씨를 남긴 걸 유목이라고 하죠. 붓글씨 유목. 글씨를 한 200점 정도 남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 그 리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간수 그 감옥하는 그 관리한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써주고요. 아마 상당히 그 모습에 그 존경을 했나 봅니다. 했겠죠 당연히. 그랬는데 유목이란 그 남긴 글씨가 한 200점 돼요. 한 200점 정도를 썼는데 여러분들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붓글씨로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게 깊은 축적된 것, 깊은 내공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단단한 어떤 그런 돌 같은 단단한 그런 게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행동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딱 언제 죽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의연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축적된 데서 나온 행동이 아니면 그런 과정이 없었다 하면 절대 불가능한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안중근 의사의 독특한 그 붓글씨 책 많이 봤죠? 일일 불독서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뭐 혀에 가시가 돋는다부터 해서 많은 글 하면 그게 그냥 그것을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더욱 대의 차원으로 쪼그라들지 않도록 서로 쪼그라들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도장이 없으니까 이게 손도장을 이렇게 찍죠. 이렇게 손도장을 찍는데 항상 한자로 그냥 한국인이 아니라 항상 대한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국인. 대한국인 안중근하고 손도장을 찍는 게 항상 그 글씨에 보면 되어 있어요. 손도장. 대자를 쓰는 거죠. 그냥 한국인이 아니에요. 대한국인. 이것은 깊은 울림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대인의 자세. 나는 이걸 안중근 의사의 글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 할 때 대학생, 대학교 대자를 쓰죠. 대인할 때.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좀 대인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인이 많아지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대인의 삶을 추구하면 그게 요즘 흔히 쓰죠.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이게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대인이 많아지면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공부를 마치면 이제 대인이 되겠지만 대인이 많아지고 이렇게 돼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안원사는 동양평화론이라는 그런 그 글을 쓰다가 죽었어요. 글을 쓰다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안원사의 비욘드 마인드입니다. 그 상황이 매우 어렵고 얼마나 어렵다는 게 뭐 말을 못하는 거죠. 다음 달에 죽는다고 하는데 죽기 며칠 전에 글을 쓰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원사 남긴 글 중에 많은 게 분실되고 있는데 한 30전 정도는 다 우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보물입니다. 보물. 그 사람의 글이 한석봉은 그냥 전문 서예가 이렇게 서예가로 되어 있지만 안중근은 서예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의 글이 왜 보물로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이 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충실한 삶이 울림이 크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가치가. 자, 여러분 이쪽에 보면 임무원료 난성대업이라는 원래 그 한자입니다. 여러분 메모하고 있죠? 나는 안중근 의사가 111년 전에 그게 111년 전이든 11년 전이든 1100년 전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그 가치가 뭐냐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수업의 콘셉트에 좀 맞기도 할 뿐만 아니라 늘 생각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 대인의 자세,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귀 중에서 하나를 제가 써봤습니다. 원래는 한자로 되는 거죠. 임무원료 난성대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무원료 난성대업. 사람, 무, 없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근법 이렇게 할 때 가까운 것은 은근 지원할 때 가깝다 이런 뜻이고 원은 멀다. 근데 여기서 원은 거리나 공간적으로 멀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원에는 깊다는 뜻이 있어요. 깊다는 뜻이 좋습니다. 깊다. 열악하는 것은 생각이죠. 그래서 위에는 맞나? 임무원료라는 것은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물론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해도 의미는 통하죠. 근데 사람이 깊이 리어라는 것은 생각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려 깊다 할 때 리어.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깊은 생각이 없으면 난성대업은 나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난해하다, 어렵다, 다 쉬운 글자죠. 나는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성은 그냥 이룬다 이런 뜻이죠. 성공할 때 이룬다. 그 다음에 대는 이렇게 씁니다. 업은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예요. 요 업은 우리가 수업, 지금처럼 수업, 그 다음에 사업, 기업, 학업 할 때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이라는 뜻. 대는 높고 넓고 깊고 우리 계속 쓰는 말이죠. 평생 써야 됩니다. 대업을 그러니까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 이룰 수 없다.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깊은 생각이 없으면 큰 일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지극히 정직한 말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을 해보면 임무원료 난성대업이 검색을 해보면 안중근 의사의 말이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안중근 의사의 쓴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근거 같은 걸 좀 더 메워가야 되거든요. 나도 다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안중근 의사가 그 200점 정도의 글이 많은 경우에 동양의 어떤 동양 철학의 논어 나 이런 그런 특히 이제 논어 같은 걸 좋아했는데 사기 하여튼 그런 쪽에서 많이 쓴 게 많이 남아 있어요.
등고잡이도 있습니다. 등고잡이. 등고잡이. 아르사 쓴 것 중에 등고잡이래, 등고. 등고잡이. 수업 시간에 소개했죠. 등고잡이.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빗자, 낮다, 이는. 낮은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 다 정직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을 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난성대업을 이렇게 사람이 깊은 생각이 없으면은 난성대업,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축적된 사람, 내공이 깊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냥 잠깨로 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아너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순국한 그 자체가 대업이죠. 큰 일이지 않습니까? 소업이 아니라 큰 일이죠. 그리고 또 북글씨를 심심해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하도 써달라고 하고 또 자기 어떤 그런 걸 돌아보기 위해서 짧은 삶이었지만은 짧지만 긴 거죠. 지금도 살아있으니까요.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살아있고 꼭 30세기 밥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다니다가 살아있는 게 우리가 이 삶이라는 삶의 그 어떤 정의를 꼭 생물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물론 의학적으로는 사망 진단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삶, 살음. 이 살음은 내가 얼굴이라는 게 눈, 코, 귀, 이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 우리의 정신의 모습, 우리의 정신이 드나드는 그런 몸 전체가 우리 얼굴이단 말이야. 을의 모습이다. 몸 전체가 을의 모습. 의미가 확장됐죠? 의미가 훨씬 확장되고 훨씬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래 될 때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한테서부터 시작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 몇 살까지 살았다. 그건 좁은 의미의 삶이죠. 안중근 의사는 30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고 역사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아너사는 좀 젊은 시절부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심전, 마음의 밭, 이 심전을 가꾸는 그런 축적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니 안 그러면 내가 북글씨 써줄 테니까 무슨 서예가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누가 간수가 와서 정말 글을 받고 싶다. 글이라는 것은 왜 글을 받고 싶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말, 글, 마음가짐 요런 게 전체가 얼굴인데 얼굴, 정신인데 아너사의 그런 의연한 모습 그 다음에 동양평화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큰 모습을 그 간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받고 싶은데 그 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정신을 이게 글밖에 없는 거죠. 글. 여러분들이 이제 글 같은 거 쓸 때 따옴표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쓸 때 딱 획 하나 이렇게 날려서 대충 쓰지 말고 숫자 하나도 정성껏 쓰는 게 그게 바로 성신의 자세고 세종대왕에 대한 집배는 학자 그 어렵게 만든 한글을 음수사원하는 자세다. 이렇게 되면 이 글을 마주하는 우리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아너사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 써줄 테니까 어디 논어 같은 이 책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몸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냥 글씨 자체가 다 그 맥락을 떠나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아너사의 글씨가 그 몸을 보여주는 거다. 내 몸에 축적된 걸 아너사가 글씨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냥 글씨만 따지면 한석보이라든가 명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은 명필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 자기 몸을, 자기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거를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이분이 얼마만큼 그런 기초가 성장의 디딤돌 이런 게 단단했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만이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이런 게 비로소 가능한 거지.
그냥 잔꾀나 스킬,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뉴스 마인드와 비욘드 마인드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드러남이 돼야 되고, 그게 말이나 글로 표현될 때 감동이 생기는, 울림이 생기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호감과 그런 사람, 즉, 그런 말과 글 마음에서 호감과 매력이 생겨. 호감과 매력은 자본이에요. 매력 자본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안중근 의사의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임무 원료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의 말. 그런데 논어에 나오는 논어의 공자의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헌을 읽을 때 누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처음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보고 한 걸 자기가 말을 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끊임없이 갈망하라 뭐 이렇게 헝그리 뭐 이런 걸 하고 했죠. 그걸 자기가 찍으려면 어디서 보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말로서 많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쓰여있던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열심히 실천했기 때문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브랜드처럼 된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공자가 말했다 이게 임무 원료인데 원래 논어에는 임무 원료 다음에 난성 대업이 아닙니다. 필유근언이라고 필유근우 논어에 있는 거는 임무 원료까지는 논어인데 원래 논어는 난성 대업이 아니라 필유근우 필은 반드시 이런 뜻이고 유는 있다는 뜻이고 근은 가깝다 이런 뜻이죠. 은근지운할 때 우는 근심이란 근심 걱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가까운데 곧 어떤 근심 걱정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도 굉장히 울림이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좁으면 이런저런 그런 근심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임무 원료 다음에 안중근에서는 필유 근우 논어에 있는 그거를 쓰지 않고 난성대업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안의사가 그 구절을 약간 변형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성대업으로 되면 이게 좀 더 명확한 거죠. 좀 더 명확하단 말이에요. 원래 공자의 말은 가까운 근심이 있다 하면 그게 조금 우리가 조금 뭐랄까 조금 빨리 안 와닿는다 할까요? 그런데 비해서 난성대업 큰 일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심플하게 강력한 메시지로 와닿는다. 그래서 임무 원료는 논어에서 가져와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난성대업으로 이렇게 좀 결합을 한 새로운 점을 연결한 그렇게 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훨씬 좋은 거죠. 필유근우이라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난성대업 이래 버리니까 이래 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취임을 하거나 이럴 때 좌우명으로도 많이 씁니다. 좌우명으로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안의사를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안의사의 아까 말했듯이 그 과정에 생기는 그 뉴스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비욘드 마인드를 생각을 해보면서 임무 원료 난성 대업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우리 수업이 추구하는 그 교육 학습 목표와도 다 있다. 우리의 생각이 깊지 못하면 좁고 이래 되면은 대업, 소업은 가능하겠죠. 소업은 가능하겠지만 대업은 어렵다. 그래서 안의사가 이런 심전을 평소에 꾸준히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하나의 결실로서 나타난 거지. 그냥 느닷없이 충동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안의사를 추모하고
생각하고 본받고 그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의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외워놨다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좀 귀한 헤드라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최고 수준의 자동차로 평가받았을 때 미국의 어떤 매체들이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런 제목이 좀 드물죠. 제목으로 바로 섞이는 것은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이 차 미국 뭐 신차 품질에서 굉장히 최우수 프리미엄 1위 이렇게 해서 사람이 개를 물었다. 포브스지라는 그런 미디어가 있어요. 사람이 개를 문 셈이다. 이렇게 해서 외신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그런 건데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것은 특이한 비일상적인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전 세계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10개 나라 정도 되나?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이제 최고 수준을 그렇게 한 것은 개가 사람을 문 셈으로 문 것처럼 특이하다 하는 이런 제목을 미국에 있는 매체들이 달았다.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뉴스 공식이 좀 더 잘 와닿죠. 그래서 항상 개가 사람을 문 건지 사람이 개를 무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나의 일상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그 기업의 움직임, 세상의 움직임을 좀 더 연결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과 그래 표현이 그 대인이라든가 뉴스 마인드라든가 비욘드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하고 좀 더 넓은 현실하고 자꾸 접목하는 그런 훈련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문 셈이다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뉴스 공식으로서 새로움의 공식으로서 꼭 알아놓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해야 이런 내공이 쌓인다. 자, 이제 안의사가 지금 우리 공부가 지금 현실을 위해서 2500년 전, 100년 전 이런 걸 막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가 지금 융합을 하고 있죠. 융합이라는 것은 솥에 넣고 끓인다는 뜻이에요. 융합이란 화합이라는 융합. 이 전공한다 해야 융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융이라는 것은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융합할 때 요새 융합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이런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게 잘 없어요. 이것저것 한다 해야 융합되는 게 아니에요. 융이라는 것은 즐겁다, 화합하다. 그러니까 융이라는 게 솥이다, 솥에 뭘 삶는 거. 이것저것 비빔밥 만들듯이 이렇게 삶았어. 지금 우리 2500년 공자도 끌고 오고, 소크라테스 끌고 오고, 지금 시들도 끌고 오고, 안중에서도 끌고 와서 지금 이 솥단지 안에서 융합을 시키고 있는 융합을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나디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해가지고는 성장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융합의 그런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시간적인 건 중요하잖아요. 2억 년 전도 와도 되고, 어제 일도 와도 되고, 우리의 지금을 풍성하게 빛나고 성장시키려고 하면, 해도 끌고 오고, 우리가 솥단지 안에, 우리가 솥, 좋다, 솥이라는 말 좋죠? 끓여야 된다. 그 안에. 이것저것 여러를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강금옥장 차원에서 잘 끓여야 되는 이 솥이다, 솥. 우리 지금 하는 이 현장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솥 속에 우리 안중근 의사도 들어와 있고, 공자도 들어와 있고, 소크라테스도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게 지금,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는 것은 무의미하다. 항상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 지금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야 그게 새로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안의사에 그랬다 하면, 또
하나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건 며칠 지났지만, 잘 보입니까? 자, 이게 최근에 좀 화제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화제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걸 입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대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표현할 때, 대중성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면서 그걸 입에 올리는 거예요. 나우나의 테스형, 소크라테스, 테스형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정감사가 끝났나? 하여튼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틀어주고, 노래를 틀어주고, 또 많은 글에 나온 거는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대중성 확보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고 내가 이렇게 뭘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 표현에 있어서,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 내가 축적만 죽으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축적된 게 잘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거기에는 이제 간결한 표현, 적절한 비유, 문장구 정확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될 때 이게 그 메시지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는, 그걸 하려고 하면 요런 연습을 해야 돼요. 개가 사람을 무는. 요런 거는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있죠. 일주일 뒤에. 그런데 이 부통령인데, 뭐 TV 토론을 하는데 이게 머리에, 파리가 한 마리 앉은 사진이에요. 이분이 이 머리 색깔이 희다 보니까 이 파리가 검은색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내 머리처럼 이렇게 이런 색깔 같은 파리가 앉으면 표가 잘 안 나잖아요. 이렇게 되었는데 파리가 앉은 게 바로 눈에 띄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도 왜 뉴스가 되느냐, 대중매체 뉴스 되느냐, 사람이 개를 무는 특이함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개를 특이함 때문에 이게 미디어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주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원리에서 주목하느냐.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특이함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이 TV 토론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파리 때문에. 특히 이 파리는 검은색이고 이 머리는 펜스 부통령의 머리는 흰색이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흑인, 백인 갈등하고 그 해석이 확대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냥 파리 오면은 뭐 한 10분 동안 앉아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파리 있나 보다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시기에 머리에 파리가 앉았고 그게 그냥 부통령의 어떤 그런 미국의 가장 큰 어떤 그 현실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TV 토론 하는데 파리가 앉아서 그냥 파리가 앉았다 날아가면 그만이고 별거 아닐 수가 있지만 왜 별거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특별하다는 거죠. 왜 별거냐면 이분의 머리가 흰색인데 파리가 앉은 게 잘 눈에 띄는데 그냥 파리가 앉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에 어떤 프레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프레임. 어떤 인식의 틀이 적용이 됐는가 하면 흑백 갈등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주목을 받은 거죠. 포커스를 받은 거죠. 흰 머리에 검은색 파리가 앉았다는 것을 흑백 관련 인종차별, 미국의 백인과 흑인의 갈등 이런 걸로 이래 가지고 더 이게 많이 이제 이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모은 그 사진이죠. 이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이런 게 바로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현상이다. 내가 그 사례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좀 지루하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게 지금 난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남았나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뭐 마쳐야 될 오늘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의 거의
제대로 못했는데. 자, 오늘은 이 말,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오늘 이 말 한마디를 소개하고 설명은 다음 시간에 앞솔리지 메모해 놓으세요. 앞솔리지 앞솔리지라는 것은 미리 검색을 해서 좀 찾아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앞솔리지라는 것은 쓸데없는 지식, 무용지식, 가치 없는 지식, 지식이라는 건 알미입니다.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내가 인식하는 것 중에 쓸데없는 것, 이게 나를 채우고 있으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몇 년 전에 죽었죠.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엘빈 토플러. 그 사람이 만든 그 새로운 용어예요. 새로운 용어인데 앞솔리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면 좋다. 내가 뭘 할 때 개가 사람을 무는 게 뭐냐? 사람이 개를 이런 것처럼 야 이거 앞솔리지 아니야? 이것은 중요한 기준 잣대가 될 수가 있다. 쓸데없는 쓸데없는 지식이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를 찾고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알미나 지식이 앞솔리지라면 한글로 하면 무용지식입니다. 무용지식. 이런 거 세부적인 검색해보면 나와요. 앞솔리지인데 그게 나를 점령하고 있으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나의 삶이 가짜가 된다. 나의 삶이 부실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껍데기예요. 호강과 매력, 새로움은 절대 불가능하다. 성장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용지식, 이 앞솔리지라는 말을 오늘 메모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65분 정도 지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런 이런 이게 안중근 의사의 뭐다?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을 여러분들 같이 잘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우리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게 역사를 개성하는 역사의식이고 주체적인 태도이고 실존적인 태도이고 내가 사상을 크게 넓게 보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해야 대인으로 나아가고 하악상단 대인으로 나아가고 호강과 매력이 생기고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강거 목장의 공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거를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훨씬 알맹이 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